이제 QMS 내 기분, 그래서라고 해서 내신 기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우선 수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지 지역 거 다 끝나면 뭐 성남외고라든지 화성고, 뭐 이의고, 창원고까지 한번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지 지역 기출부터 해서 수지고, 뭐 풍덕고, 홍천고, 신봉고, 서원고, 뭐 상현, 성복, 죽전, 그다음에 현암까지 해서 뭐 꼼꼼하게 한번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2020이면 아직 이제 막 코로나가 막 이제 창궐하던 때라서 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지를 풀면서 그럼 이거 시험지가 생각보다 되게 쉽네. 고등학교 수학 뭐 할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실제 시험은 이것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게 과거의 데이터는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쌤과 수업하면서 너도 모르게 지금 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의 점수와 상관없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스스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 이제 쌤이랑 다 수업 시간에 한 문제 정도는 빼고는 다 풀어본 문항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객관식 18문항에 서술형 2개예요. 그래서 수지고는 보통 서술형 2개에서 3개 정도 일단 출제를 하고요. 서술형의 배점이 그래도 나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뭐 없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학교에 따라서. 아무튼 그래서 대체로 이렇죠. 이제 수지고는 뭐 앞쪽부터 굉장히 어렵고 이러지는 않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의 배치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번부터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시작이 되고, 물론 이제 학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 근데 쌤이 생각할 때는 17번부터 고난이도인 것 같고, 17번, 18번,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딱 두 문제 나왔는데 그 두 문제도 나름 1등급과 2등급을 가르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쌤과 풀어볼 문항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봤으면 하는 문항이 17번, 18번, 서술형, 논술형 1번, 서술형, 논술형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쌤이 이 고난이도 문제 출처를 어디서 해오셨느냐? 17, 18, 서술형, 논술형 2번. 뒤로 가면 갈수록이 당연히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7, 18, 서술형, 논술형 2번 두 문제 다 자작문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작 문제가 없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혹은 뭐 집에서든 뭐 학원에서든 꼼꼼하게 공부를 했으면 한 번 정도는 풀어볼 수 있었을 법한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황하실 필요 없고, 아직 우리한테는 학기 중도 남았으니까 학기 중까지 다 꼼꼼하게 학습하시면 쌤이 약속했죠.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쌤이 진짜 마음 먹고 막 자작문항을 막 넣어놓지 않은 한 쌤 수업 시간에 다룬 것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제 학습을 해주시고, 물론 생각보다 이제 시중 문제집을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학습하는 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도 좀 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막 한번 시작하면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통적으로 교육청과 EBS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한때 EBS가
엄청나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EBS가 아직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1학년은 EBS가 뭐 출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교육청과 EBS를 개념 공부가 끝나고 나서 교육청과 EBS를 꼼꼼하게 학습하고 나서 시중 문제집에 있는 고난이도 문항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학습을 한다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실 수지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코스를 밟으면 1등급을 맞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수지 지역 전체가 이런 코스를 밟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거겠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놔뒀을 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2번이 더 중요한데 이걸 뭐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수지고는 2번이 그래도 경험적으로는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함부로 절대 예측하시면 안 되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다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어느 학교든지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솔직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냥 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와 함께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이제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1번부터 해서 수지고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11번입니다. 문제가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뭐 2차 함수다 뭐라고 이제 문제 시작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 달라는 거고, 자, 타겟을 보면 G-1을 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사실상 A-B를 구해달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의 함수로서 fx 빼기 gx로 보면요. 그렇죠? fx는 gx. 그렇지? 이 녀석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건 fx 빼기 g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고 요렇게가 알파 베타겠구나. 물론 여기다가 앞에 음수가 붙긴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줄까요?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실에 의해서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뭐 사실상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1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4 a-b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렇죠? 그래서 a-b 더하기 6 a-b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 하나가 있죠. 뭐죠? b가 a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아, a-b는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럼 뭐야? a-b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건들까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12번을 해봅시다. 12번. 문제를 읽어보면 개수가 실수래요. 오케이. 근데 근의 공식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대.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적용을 잘못해서 이러한 근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죠? A, B, C가 있을 때 이 A, B, C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B가 A에 대해서 정리되고 C가 A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만 한다면, 그렇죠? 결국 A, B, C에 대한 일종의 뭐야? 비율 관계만 알게 되면 그는 유일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A로 나누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목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B를 A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C를 A에 대해서 표현만 잘 할 수만 있으면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래의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의 곱의 답을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이 구조 자체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잘못 구한 이 답의 구조에 대해서 그냥 서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서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너는 마이너스 1이고 아하, b는 a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이 두 근을 이번에는 곱해보자. 그러면 아래는 4a제곱이 되고 괜찮죠? 위에는 어떻게 돼요?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러면 이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4a분의 c가 되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쵸? 끝났다. 그러면 c는 뭐야? 마이너스 8a네. 아하,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야? a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고요. 괜찮죠? 그럼 a로 나눠보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두근의 곱이니까 원래의 마이너스 8이 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1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일종의 이제 인수정리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 인수정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꼴통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볼 건데, 문제에서 말을 하기를 px의 x의 제곱의 개수는 1이래. 근데 지금 이거의 두 근은 알파 베타래. 그러면 요거를 자 섬세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면 얘가 요런 구조인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대로 꼴을 통일하면 돼. 그렇죠? 꼴을 통일한다는 게 뭐야?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잘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게 두 가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는 거, 알파 베타는 뭐야? 2분의 5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꼴을 통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꼴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p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내가 차이 함수로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px의 개수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1이라고 그랬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이 인수로서 알파랑 베타를 갖고 있으니까 아하, 이렇게 되겠네. 요 녀석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P1이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X는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대입해 주시고 답은 2분의 5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겠네. 괜찮죠? 자, 여러분 17번 한번 해볼게요. 17번은 교육청 변형 문항이고 그냥 누가 봐도 대칭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얘는 대칭성에 관한 문제예요. 쌤이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대칭성이 있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어떤 좌표를 관찰할 때 특히 x좌표겠죠? 특히 x좌표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대칭성을 잘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일단 내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 이 녀석의 의미가 뭘까?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 너가 양수라면 너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물론 F-2, F3 둘 다 0일 수도 있겠지만 F-2가 0이고 F3이 0이고 F-1도 0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실 자체는 뭐죠? 모순이죠. 이차함수로서 모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는 절대값까지 씌운 상황에서는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얘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y좌표로서 y좌표의 값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두 녀석이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것도 여기 안에 의미로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프 안에서 내가 잘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좀 차근차근 보면 일단은 아래로 볼록인 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조건 가에 의해서 이 녀석이 x는 1에 대해서 내가 대칭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괜찮지? 그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에 포함되고 너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렇네. 그리고 나서 f-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4도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조건이 있었죠? 절대값 씌웠을 때 뭐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 녀석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아하.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건대 지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은데 3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긴데 이렇게 되는 순간 무조건 어떻게 되죠? 3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순간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모순임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지.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위로 볼록으로 해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위로 볼록으로 해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맞게 좀 상황을 묘사해 보면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은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렇죠? 두 녀석이 절대값으로서 같아야만 하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성을 신경 쓰기로 했었죠. 이렇게 x는 1이고요. 대칭성 신경 쓰면 여기 4하고 여기 대칭성 신경 쓰면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를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의 y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38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게 요거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겠죠.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거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고 a는 0보다 작겠구나. 일단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 f-3은 마이너스 38이래요. 그치? 그러면 16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8. 이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할 수 있을까요? 요 녀석하고 절대값만 같고 부호는 반대인 상황이니까 f-2는 마이너스 f-1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대입해 보시면 9a 더하기 b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4a 더하기 b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그럼 1로 넘기면 2b고 1로 넘기면 마이너스 13a겠네. 그쵸? 4a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2b 마이너스 13a 그쵸? 그럼 b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3a. 그럼 이걸 여기에 다시 넣어 봅시다. 여기다 넣어 보면 2분의 19a는 마이너스 38이고요. 그러면 a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너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b는 26이겠죠. 그렇죠? a는 마이너스 4고 b는 26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 f0의 값은 뭐냐? 라고 했는데 그럼 두 녀석을 뭐 하기만 하면 될까?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괜찮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1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에요. 이게 이제 EBS 문제를 변형하신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래요. 뭐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EBS 문제를 풀 때 그냥 그 답 맞추는 데에만 집중을 했으면 이거 자체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뭐 물론 이제 답을 내는데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피드백을 할 때는 어떤 상황 자체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습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찌 보면 교묘한데요. 지금 PQRS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속도가 2, 5인데 2하고 3, 4이면 얘가 뭐야? 이 S가 10m가 아니죠. 그냥 10을 넘어선 상황이지. 그쵸? 그러니까 2하고 3, 4이면 S는요. 선분 AB 위에 있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PQR은 다행히도 어떻게 되죠? 2, 2라서 요 녀석 선분 위에, 요 녀석 선분 위에, 요 녀석 선분 위에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설정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모양을 그려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한번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P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상황만 잘 묘사하면 돼. Q는 여기 있고 R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당한 모양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지. 괜찮죠? 그러면 묘사를 해보면요. 얘는 이렇게 2t만큼 간 거죠? 그럼 여기는 뭐야? 6-2t요. 여기 2t만큼 간 거죠? 여기는 뭐죠? 10-2t요. 여기 2t만큼 간 거죠? 여기 6-2t요. 여기 1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거리가 뭐죠? 5t죠. 그러면 여기는 뭐야? 5t에서 10을 빼면 될 것 같아. 그쵸? 그럼 내가 이렇게 일단 상황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하면 돼? 요거를 구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빼고 삼각형 빼고 사다리꼴 넓이 빼면 되겠네. 그럼 묘사를 해보면요. 이때의 ST가 어떻게 되느냐. 쭈룩. 그렇지? 60이죠? 빼기. 요것부터 한번 보자. 2분의 1에 2t 6-2t 더하기 2분의 1에 2t 10-2t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10 둘이 더해봐요. 그러면 3t-4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좀 해보세요. 계산하는 거 조금 생략을 해볼게. 그렇죠? 그럼 좀 생략해보면 이 녀석은 4t 제곱 마이너스 31t 더하기 80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는 뭘까요? A는 4고요. B는 마이너스 31, 그 다음에 C는 80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녀석의 지금 상황을 묘사해보면 얘가 이렇게 있는 거다. 2차 함수를 또르륵 그려주면 8분의 31인데 2하고 3 사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이라는 건 그냥 이거를 의미해요. 대입을 해보시면 36 마이너스 93 더하기 80 그래서 116에서 빼시면 2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더해서 답을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에는 소수령, 논수령 1번 수지고 소수령, 논수령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가는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조리제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a는 0보다 크죠. a는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조건가를 나름대로 해석한 거고 조건나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은근히 좀 어려운데 라지 a제곱 빼기 b제곱꼴을 관찰하는 거죠. 크게 봐서 a제곱 빼기 b제곱꼴을 관찰하는 거.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4승 더하기 2a제곱 b제곱 더하기 b4승 마이너스 c4승 이렇게 돼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c4승. 그렇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얘가 뭐일 수밖에 없죠? 얘가 0보다 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럼 이제 조건 다만 이제 내가 꼼꼼하게 챙겨주면 될 것 같거든. A, B, C A에 관한 문자 A에 관해서 보든지 B에 관해서 보든지 C에 관해서 보든지 다항식이 모두 2차죠. 그러니까 그냥 A에 대해서 그냥 정리할게요. 그럼 해보면 B-C의 A제곱 A에 대해서 보면 A에 대해서 보면 여기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C-A죠. 그렇죠? A에 대해서 보면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이렇게 하죠. 조금 그냥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BC에 대해서 묶어버리면 미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C로 묶이죠. 그러면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봐봐. 우리가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라는 사실에 의해서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뭘 의미해? C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C-A는 0보다 크고 C-B는 0보다 크다는 거네. 그러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A-B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 아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는 B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돼? A는 B고 C가 빗변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A가 아까 6이었죠. 6이고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래서 답은 뭐야? 18이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술형, 논술형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논술형 2번은 사실 이제 시중 문제집에 있는 걸 변형을 했어요. 사실 시중 문제집도 아주 예전에 있던 그 수학의 정석에 있는 문제를 변형한 것뿐이긴 해, 사실은. 변형이 또 변형이 이루어진 건데 얘는 이제 사실상 뭐 거의 변형이 없어요. 시중 문제 거의 똑같이 뺏겼는데 그냥 한번 흐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그냥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알파를 한번 그냥 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냥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 얘를 이렇게 해주고 그럼 우리가 얘를 기억이라고 해볼까요? 상황도 이해시키면서 해볼게. 얘를 니은이라고 해볼게. 여기도 대입해도 되죠? 이거를 디귿이라고 해볼게. 괜찮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더해보세요. 디귿을 다 하면 어떻게 되죠? a-2b 더하기 c의 알파 제곱 a-2b 더하기 c의 알파 그 다음에 a-2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문제에서 말하는 1번이죠. 이게 알파에 대해서 내림차순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다 쓸게. a-2b 더하기 c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을 해결한 거야. 2번을 나름 해결한 거고 그럼 이제 3번만 해보면 되네. a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c는 0. 쌤이 이제 얘는 이거 이제 증명한 거는 해설지에는 근해분리 관점 이용해서 했는데요. 얘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b는요. 가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봐요. 대입해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끝까지 보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데 a분의 c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뭐야?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쵸?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잘 보시면 그렇죠? 되게 이렇게 되겠죠. 쏘리. 그렇죠?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잘 보면 되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을 잘못 썼나요? 잘못 썼군요. 미안. 여기 이렇게 되게 쏘리.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1인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1보다 큰 실근을 갖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는 1하고 그렇지? 요거를 근으로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수지고 2020 수지고에 대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